기회고 그 인연으로 오늘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저도 안녕을 받아가지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들어봤던 분도 있고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솔직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셜 공부를 말이에요. 스님 위치하고 머물게 한다. 저는 조금 더 넓은 얘기, 전라북도가 조선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전라북도가 1년에 총 생산에 비해서 6조 원을 서울로 꺾습니다. 이걸 좀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조트에 와서 쓰는 돈은 리조트를 경영하고 있는 서울에 국민들한테 공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산업화시키자 하는 정책에 의해서 결국 서울로 돈을 뺐습니다. 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6조를 뺏고 나면 내품 가지고 여기서 지역에서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왜? 대기업이 여기 와서 산업체를 만들고 이런 일자리 같은 게 많이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게 그것이 이 지역의 도움으로 남아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140몇 조, 1년에는 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42조 얼마를 벌었습니다. 벌면 뭐 합니까? 삼성전자 주식의 60% 이상이 미국 자본이 그들이 뭐라고 했냐? 그 번 돈 손 떼지 말고 주식 떼라고 몸땅 내라. 다 뺏겼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업종이 은행업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뜯어내냐. 돈 빌려줄 때 그 서류 같은 거 다 자기들이 장사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서류 해줘야 되거든요. 그 서류하는 비용까지 전부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뜯어내서 번 돈 그거 다 우리 시중은행의 60% 이상, 평균 60% 이상. 국민은행은 이름만 국민은행인지 70%가 외자예요. 걔들이 뭐라 그러냐. 그 번돈 손톱에만 다 뺏겼어요. 그렇게 해서 악랄하게 국민한테 뺏어가지고 다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북부 수탄, 유출 구조라고. 우리는 수탄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제3자로 봤을 때 이건 유출 구조가 이런 북부 유출 구조 그리고 중앙 집권적 수탈 구조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역은 망합니다. 지역이 살지 않고는 나라는 어렵습니다. 지역이 망하면 어디가 망하냐? 중앙이 망합니다. 왜? 국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부자 나라의 대기업이 가난한 나라의 기업 다 잡아먹으면 어느 될까?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지역은 영원히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끊자고 만들어낸 작품이 하나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 살리자 하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걸 법을 정해서 여기는 대기업을 건드리지 마라 해봤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중소기업 잘 길러가지고 대기업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걸 하죠. 네. 중소기업 저거 좀 잘 된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농림부가 얼마나 지금 소리상하는 거예요? 농림부가 뭐 식품을 가져가고 식품업체 길러가고 돈을 막 열심히 길러놨어. 요놈이 기업이라는 이름을 딱 달자마자 어디로 가?
소관이 농수소관이 아니라 중소기업청 소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청 딱 넘어오면 대기업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언제 기업청으로 소관이 넘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오자마자 잠먹는 놈은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철저하죠. 지역은 맛이 없어요. 지금 뭐 농협을 개혁한다고 농협중앙을 개혁한다고 소리도 있어요. 협동조합들 중앙에는 권력을 가지지 마라. 중앙회장 너무 독재를 한다. 가지지 마라. 웃기는 게 있어요. 권력을 주고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일하고 비교해요. 독일은요, 지방자치제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제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지방정부가 돈을 걷어요. 세금 걷고 정책도 막 합니다. 정책할 때 돈이 같이 나가야죠. 정책에. 그러니까 돈도 자기들이 다 씁니다. 그러고 남는 돈을 중앙정부에 씁니다. 이게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돈 걷어가지고 돈 쓰고 이러는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정책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주군에 포도를 좀 심어야 돼. 그래서 포도 장려 정책을 쓰기 위해서 돈까지 붙여가지고 뭘 만든다. 그래서 그 정책 자금을 농협 중앙회에다 줍니까? 전적으로 중앙회에다 왜 줘? 군 농협에다 주겠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시키니까 농림부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에다 자금을 엿버려. 그래가지고 줄 때 각 지방에 있는 무슨 포도조합 이런 데다 주려면 몇백 개가 돼. 그거 돈 주고 관리하려면 과각 두 개가 생겨야 돼.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에다 딱 줘버려. 그럼 뭐야? 중앙에는 이 돈이 걸려.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돈을 몽땅 받았으니까 권력을 줘놓고 권력 가지지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중앙회 회장한테 너 권력 가지지 말아라.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가져온 지금까지 가지고는 아주 판에 박힌 그런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전부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에 있지 않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본사를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돈만 쓰기만 서울이 다 올려요. 그리고 국제 자본들이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버는 데부터 뺐어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문제를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얼마나 벌어가느냐.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보여줬는데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해가지고 10년 사이에 얼마를 뺏어가 했더니 내일경제 2010년 9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자기가 투자한 돈의 1340배를 뺏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1340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우리 회사는 올해 정상을 사는데 아직 돈 번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 줄 게 없는데, 그거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적립금이라는 게 있죠. 그 적립금은 우리 회사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럴까봐 그 없는 돈 조금씩 이렇게 적립되는 거예요. 그거 이걸 우리 투자하기 전에 그때부터 맞은 돈이 이거 안 돼. 안 되긴 왜 수입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뺏어갔어요. 이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아요. 국제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자 나라의 대기업이 가난한 나라의 기업을 잡아먹어 버는 데서 뺏어가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을 뛰어날 방법이 없어. 버는 대로 다 뺏기니까. 그래서 자꾸 빚을 줘.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 단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모나토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네. 공산주의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공산주의다. 여기에 투자한 돈은 다 우리 돈이다.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끊이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 방식이 경쟁에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형편없다고 다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왜 자꾸 존재하냐. 그래서 존재하냐. 자본주의 정책을 잘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나온 작전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기문 씨가 제 선배라고 봤다. 강기문 씨가 옛날에 청와대에 같이 있었어요. 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식사하면서 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니까 야, 독일은 협동조합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냐. 정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 커퍼러티즘이라는 게 발전했냐. 그것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잘못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를 키우게 됩니다. 결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중소기업을 기르자. 중소기업이 커가지고 대기업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기업해라.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하면 절대로 못 잡는다. 왜? 협동조합은 기본 원칙에 의해서 출자금은 100억을 출자했든 1억을 출자했든 표는 한 개고 그 중에 인기 좋은 사람이 조합장이 됩니다. 그러면 1억 낸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조합장 되면 100억 낸 사람이 그 밑으로 와서 200억 돼요. 그 사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돈 가진 사람 100억 냈으면 내 것을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여기 침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만장일치 파목자고 도장을 찍기 전에는 절대로 잘못 주식 자본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살 사들이다가 어느 때 내가 20% 가졌다 발표해버리면 20%. 그 다음에 더 사가지고 30%, 60% 딱 쥐면 내가 주인이야. 경영진 갖고 와. 그래서 주식과 출자는 틀을 갖다 출자에 되게 약점이 있긴 있어요. 왜? 대량 자본을 만들려고 할 때 어려워. 근데 이것도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조합이 주식회사를 만들면 돼. 그래서 생긴 이익금은 조합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점이 어디에 있냐? 협동조합은 기본 원칙이 뭐냐? 혼자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다. 함께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잘 살게 되면 너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이게 협동조합의 아주 기본 정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잘 살면 너는 영원히 거기서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 맞죠? 네. 지역사회가 망하고 나면 너는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기억하라. 그러면 아무리 한자백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도 대기업이 장악할 수 없고 외국 자본이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민족 자본이 되죠. 그리고 지역 자본이 되죠. 지역 사회가 살리는 지역 산업이 기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지역 사회를 살려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전국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왜? 전국이 아무리 산업화하다가 말도 좀 쳐도 주식 방식으로 하면 다 뺏기겠죠. 못 지킵니다. 협동조합 방식. 회내지 협동조합. 어제도 저 임실 가서 방송했더니 임실에서 조합장님이 보내는 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을 막 얘기하시는데 품목별 협동조합들이 한 개도 못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동조합은 너무 크게 본다. 협동조합은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일을 함께 하자. 그런 거 필요를 느끼냐, 너도 느끼냐. 그것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 5명 이상만 모으면 협동조합은 만들어집니다.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5명 이상이 협동조합 만들자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협동조합 지금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필요한 일을 하자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 4사람만 있으면 5이네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합쳐서 하면 재미있고 조금 더 편리하고 그렇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쉽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논농사를 짓는데 자 쌀농사를 짓는데 협동조합 이게 규모를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농가가 야 우리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보자. 기계를 농기계를 모내기 하는 이양기를 각자 사는 것보다 우리 2대만 사자. 우리 10집이 보니까 2대 정도면 충분히 한 달 내에 다 심을 수 있겠다. 2대만 사자. 2대 사는 거. 그래가지고 조합이 관리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 그러면 얼마나 기계 비용이 절감됩니까? 10대 살 건데 2대 가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목적을 협동조합해도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이익을 챙기자. 그럼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생산된 쌀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자. 왜? 중국하고 FTA 되고 FTA 되고 나면 보통 쌀은 사나 남을 단번에 특수한 쌀을 만드는 얘기다. 그리고 그 쌀이 브랜드로 우뚝 서야 된다. 세계 시장이 알려줘야 된다. 그러는 국내에서도 알려줘야 되고 세계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브랜드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할 때 항상 갖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혼자는 안 되니까 이 10명 짜자. 그래서 10명이 짜요. 그래서 기계 하나 가지고 모였다가 그 10명이 브랜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건 처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능력이 커지면 사업 범위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든지 되고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처음부터 큰 걸 노리고 어마어마하게 만들 거니까 나중에 깨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거든. 자본이 조달이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만들면 실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씨가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제가 설명한 얘기가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야, 이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구나. 왜? 그래서 이게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공산 주의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니까 어떻게 돼? 미국이 거기다가 CIA 파견해가지고 그런 반대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무기 주고 싸움을 붙이거든. 왜?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본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본 투자하는 거 안 뺏기려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반대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못 넘어가게 답이 안 되고 MC.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막아야 이런 병폐를 막는 협동조합이야.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유엔이 지정한 협동조합에 해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1년이 유엔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였고, 작년 협동조합의 해를 기회를 해서 유엔이 세계 각국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협동조합을 기업해라. 협동조합 교육을 해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협동조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교육을 전격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것도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 시점보다 오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도 협동조합 만들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많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이 내가 얘기한 대로 조그만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면 다행인데, 이거 만들면 뭐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생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정리될 것이다. 그런 소용들이 낮게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협동조합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 먹고 그 필요 없어. 그거 시작하면서 능력이 생기면 점점 사건이 늘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에서 벌어지는 돈이 이 지역사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의 마지막 원칙이 뭐냐? 협동조합으로 번 돈의 이익금의 일부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상당히 중요하다. 만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화적인 요소. 그 협동조합을 이렇게 얘기하면 지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미 20대 기업이 5년간 그 자산의 526조를 늘렸다. 그리고 조금 놀랐어요. 나락돈의 연 126조 원이 대기업에 씁니다. 한겨레 신문 14년 2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예산의 126조 원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삼성전자에 직접 현금을 준 것만, 간접을 준 건 뺀 겁니다. 직접 보조금만 한 해에 1,684억 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죠. 농업 문제 해결하자고 돈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이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직접 줬다는 게, 난 그 돈 잘 버는 기업에 빨리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지역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그래서 요건 제가 여기 있는 중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 산수가 좋아요. 산이 있고. 그걸 잘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카나다의 메이플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세계적인 형태예요. 뭡니까? 메이플? 시럽이죠. 시럽. 네. 메이플. 근데 그게 뭡니까?
보로새요. 보로새물. 보로새입니다. 보로새에다가 상병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보로새보다 한국은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한국은 세계적인 상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 한국의 보로새는 농민들이 그냥 산에 가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불법 채취. 그러니까 이게 떳떳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나다는 어떻게 하냐? 아예 고생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개울가 골짜기를 제대로 고생나무 심어버립니다. 단풍나무죠. 심어놓고 그걸 농장으로 개발해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놈은 상품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상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해? 우리가 만들면요, 우리나라 도로새 품종은요, 한 60여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중에 좋은 거는요, 아주 약효도 높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품질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보로새 수십 종의 보로새 품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요? 여기 할 만한 거, 뭐 장례삼인 이런 건 여기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나무 같은 거, 당나무 이거 저기 화장품의 미백 효과에 최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성분이 당나무 성분이에요. 땀나무에서 나오는 미백. 그러니까 땀나무 참 딱이더라고요. 딱이야, 딱. 거기 그 산에 가보니까 여기 땀나무 진짜 딱이다. 딱이다. 네, 오늘 그 당나무 협동조합 만들려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려면 그 화장품 회사가 종이 만드는 회사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계약 재배. 네, 큰 선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약 재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규모가 이게 뭐 한 농가, 두 농가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몇 단위 규모로 프로그램을 딱 보여드리거든요. 심하게 몇 원하고 시간 따면 특산지를 만들 게 진짜 이름 붙여야 돼요. 네. 그럼 연장님하고 짜리. 그래서 분수만 딱 붙여야지. 야, 어떤 면은 하래. 우리가 확실하게 밀어줄게. 이래야 그런 거 잘하는 분수가 잘하는 거. 이번에 그런 거 잘하는 분수 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동북 쪽, 그늘 아까 보니까 거기 이제 산만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무풍, 사과가 좀 다른데, 무풍 사과. 이름도 좋아요, 무풍. 네.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나요? 제가 무풍 그러면 이건 정말 멋진 상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풍 사과가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갈이 여러분 저기 김제 땅이 지금 뭐 저기 가보면 김제 땅에 사과 심어보세요. 5년은 맛있어요. 7년, 8년 되면요 맛이 신납니다. 그러니까 김제 땅은 지금 땅입니다. 미네랄 다 빨아먹고 나면 없어 미네랄. 이거 자갈 맛은 자갈이 전부 미네랄 덩어리예요. 그러면 자갈을 녹여서 먹거든요. 사과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매년 수십 년, 수백 년 녹여 먹을 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자갈 맛이 최고. 자갈 맛에 숨겨진 사과나무, 배나무 그 배맛 사과. 그래서 여기는 과실수가 적지고 저쪽 김제는 쌀농사가 적죠. 네. 물이 미네랄 비슷해지니까 그거 빨아먹고 물을 대는 농사 아니고는 농사가 공유도 해왔습니다. 물농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쌀농사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이 없어진 미네랄을 다 끊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지 거기 물을 대는 농사가 없어지면 그 땅은 썩은 땅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셔야
그러면 이 지역에 한번 품목이 뭐냐 하는 건 이미 다 얘기된 겁니다. 그 중에서 골라요. 그런데 공사가 이거 맛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가져가려면 요 특성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브랜드를 키워내요. 유기농으로 아주 특수한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5년, 10년 끌고 가야 한중의 FTA를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최종 목적지는 전부 이북이더라고요. 입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지구상에서? 중국이죠. 인구 밀도 많은 동네? 인도. 일본. 일본. 우리나라. 여기가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농산물 시장.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한국 제일 가운데요. 농산물 유통망이 어쩌면 위치가 됩니다. 제일 좋은 유통망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의 생산 조건이 어떠냐? 제가 지금 김치 공장 하고 있는데 배추 장사 해보니까 중국 배추, 일본 배추, 한국 배추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맛을 보세요. 어느 배추? 일본 거예요.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돼. 기무치죠. 그리고 중국은 대륙성 기후의 내륙성 기후. 추울 때는 한없이 춥고 더울 때는 한없이 더워.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지역적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대륙성 기후이면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거든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배추, 채소, 과일은 한국의 과일과 채소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 그러면 이 좋은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 큰 시장의 1%만 차지한다. 최고급 수요 시장. 그러니까 최고급 농산물 만들어가지고 10% 만들어서 최고급 수요층만 1% 차지하자. 1% 얼마야? 30만 명. 우리나라 4,500만 인구도 지금 자국률이, 우리 자국률이 얼마냐? 23%. 23%밖에 못 내가 살면서 3천만 명을 우리가 갖다 주자. 우리 먹을 거 다 갖다 줍니다. 그렇죠.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네? 생각. 1%도 차지 못해요. 참, 말도 안 돼요. 기술이 부족합니까? 무슨, 땅심이 부족합니까? 물이 자갈밭이고, 2m만 파면 다 안반이고, 안반, 저건 녹여 먹으면 다 미네랄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얼마든지 몇백 년 녹여 먹어도 얼마든지 녹여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잡아먹으면 서로 눈독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공들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공을 들이나. 세계 각국에 수백 개 국가가 있어요. 그 수백 개의 국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어느 나라를 그렇게 우리처럼 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공들입니다. 왜 그렇게 공들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일돼가지고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부산항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 기차 타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까지. 그죠? 네. 만주갈 타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얼마든지 그냥. 그러면 여기 드나드는 인구가 얼마냐? 관광객이 얼마냐? 그 관광객 지나가면서 한 끼씩만 먹고 한 가지씩만 사도 우리나라는 관광 수입을 먹고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못 사는 건 정치 개파로.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정답이 나왔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 농업을 못 살리고 우리 농업을 시기에 위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볼 때가. 무풍이 먼저 하요. 무풍이. 예. 자, 무풍이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감사합니다.